자, 수학적 귀납법 두 번째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수학적 귀납법은 좀 다른 내용이에요. 수열을 정의하는데 귀납적으로 정의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앞에서 수열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수열이라는 것은 일반항으로 정의했죠. 즉 n에 관한 식으로 우리가 이걸 썼어요. 그러니까 an을 n에 관한 어떤 함수 형태로 쓴 거.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일반항을 정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항으로서 우리가 수열을 정의할 수 있죠. 이러이러한 일반항을 갖는 수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수열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이런 걸 이제 연역적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연역적 정의. 일반화를 해놓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귀납적 정의는 뭐냐면 이런 일반항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이 수열을 정의하는 겁니다. 다른 방식이라는 게 어떤 거냐? 바로 이런 건데요. 그 수열을 정의할 때 첫째 항 A1, 첫째 항과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 자, 요게 중요해요.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걸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점화식. 뭐 불을 점화시킨다 할 때 그 점화를 생각하면 돼요. 불을 붙이면 옆으로 딱 이어서 불이 다 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웃한 항사의 관계식을 알려주면 첫째 항을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둘째 항을 알게 되고 다시 또 둘째 항을 알게 되니까 이 두 사이 관계식으로부터 셋째 항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항이 다 어떤 값들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가 수열을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일반항을 모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수열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든단 말이야. 그럼 그냥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대로 하면 안 되냐? 왜 굳이 귀납적 정의를 해야 되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예가 있냐면 그 뭐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처럼 일반항을 구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점화식으로 나타내면 즉 귀납적 정의를 하면 이게 굉장히 쉬워요. 뭐냐면 자, 이렇게 정의되는 수열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n 플러스 2번째 항은 그 전항, n 플러스 1번째 항이죠. 그리고 그 전전항, n번째 항이죠. an.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해서 다음 항이 된다.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항과 요 점화식을 알려주면 이 수열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뭐 1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둘째 항이 2라고 해봅시다. 뭐 가정한 거예요. 그럼 셋째 항은 뭐야? 앞에 거 두 개 더한 게 세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항은 요거 두 개 더한 게 되겠죠. 다섯 번째 항은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되겠죠. 그 다음 항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항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항은 이제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수열이 있어요. 이런 건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일반항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 n번째 항을 n의 식으로 써라 그러면 우리가 그거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뭐 방법은 수학자들이 찾아냈습니다. 근데 뭐 거기 뭐 루트도 들어가고 굉장히 좀 복잡한 식이 나오는데,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첫째 항과 이 점화식으로 즉 귀납적 정의를 하면 굉장히 편하게 이 수열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귀납적 정의는 굉장히 유용한 때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항으로 정의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 이 귀납적 정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꼭 그럴 때뿐만 아니라 뭐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도 우리가 어떤 경우에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수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단어에서는 주로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귀납적 정의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도 수학적 귀납법이 바로 이제 그런 원리 아니에요. 그죠? 앞에 걸 알면 그 다음 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도미노처럼. 그래서 이것도 귀납적 정의라고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귀납적 정의에서는 당연히 뭐 첫째 항이야 당연히 뭐 어떤 하나의 값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이 점화식이라는 거를 즉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어떻게 정해줄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어떤 종류의 점화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니까 기본적인 점화식이라 해서 몇 가지가 나와 있죠. 우리가 앞에서 익히 보던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n번째 항과 그 다음 항, n 플러스 1번째 항이죠.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가 일정, d라고 하는 값으로, 이건 상수죠. 어떤 상수값으로 일정하다. 그럼 이거는 이제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을 의미한다. 물론 첫째 항을 알려줘야 됩니다. 첫째 항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은 뭐 많잖아요. 그죠?
첫째 항이 어디서부터 시작한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첫째 항 반드시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점화식이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한 상수값으로 나오면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웃한 두 항 사이 b가 일정하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등비 수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일정한 b를 우리가 공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을 보니까 이거 어떤 겁니까? 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ann 플러스 대야. 이게 뭐야? 예를 들어서 가운데 있는 항이죠. 연속한 세 항 중에서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 연속한 세 개 중에서 가운데 있는 거, 그게 이제 n 플러스 1번째 항이죠.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양 끝에 있는 거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이제 이거다. 말하자면 이제 산술 평균? 뭐 그런 거죠.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등차 중항이라고 공부했던 거. 이 등차 중항을 나타낸 거죠. 그러면 이제 등차 중항을 만족하면 이 A라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다. 물론 첫째 항을 알려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등비 중항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이제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1, 2, 3, 4번에 정리되어 있는 수열들은 앞에서 이미 공부를 했던 내용이고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점화식으로 나타낼 때, 즉 귀납적 정의를 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상당히 쉽죠? 자, 근데 그 다음 쪽에 나오는 특강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여러 가지 점화식이다 그래가지고 이 예전에 이제 교육과정이 개편되기 전에는 이런 그 형태의 점화식들을 우리가 다 외워서 이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학생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바뀐 교과과정에서는 이 점화식을 이용해서 그 일반항을 구하는 그런 문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3번, 4번처럼 이렇게 공식을 외워가지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안 해도 되고요. 1, 2번은 좀 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일반항을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축차대입법이라는 게 있어요. 축차대입법. 이게 뭐냐면 그 n 대신에 1에서부터 쭉 그 자연수를 대입해가지고 식을 써놓은 다음에 그것들을 곱하거나 더하거나 해서 항들끼리 변끼리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 지우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찾아내는 그런 방법을 축차대입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1번 유형, 이걸 2번 유형의 점화식이다 해서 여러분이 좀 외워뒀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좀 외워야 됩니다. 예전엔 이게 3, 4번뿐만 아니라 한 5번, 6번, 7번까지 있었어요. 그걸 다 이제 외웠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걸 외우지 않고 1, 2번 축차대입법을 이용해서 어떤 합을 구한다든지 어떤 항의 값을 구하는 것 정도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어떤 계차 수열을 이용해서 뭐 구하는 그런 방법이 나오는데 우리는 축차대입법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계차 수열도 교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 용어가 나오는 책은 여러분이 이게 뭔지 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자, 이웃한 두 항 사이에 이게 차가 어떤 형태입니까? 이게 일정한 상수값이 나오면은 등차 수열인데 이게 일정하지 않고 어떤 함수로 나오는 거죠. n에 관한 식으로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1번 유형이고요. 요거 이제 n 대신에 1, 2, 3, 4 쭉 대입해서 변 더하면 해결이 됩니다. 좀 이따 예제에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이웃한 두 항 사이의 b가 일정한 게 아니라 fn이라는 함수로 나오는 거죠. 일정하면 등비수열일 텐데. 자, 이런 것도 역시 축차 대입을 해서 다 곱하는 형태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필수 예제에서 이걸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우선 그 개념 확인 코너의 문제 해보시고 나서 필수 예제 3번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필수 예제 3번부터 보죠. 이건 좀 쉬운데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 A의 일반항을 구해라. 어떻게 정의되어 있습니까? 첫째 항과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 즉 점화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귀납적 정의를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일반항을 구해보자. 연역적 정의를 해보자 이거죠. 근데 얘는 뭐예요? 이웃한 두 항 사이에 차가 일정하게 7로 나오는 그런 경우죠. 그럼 이거는 뭐야? 공차가 7인 등차 수열이다.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7인 등차 수열이니까 우리가 등차 수열 공식에 의해서 첫째 항 플러스 n-1 공차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7n-6이 되겠죠. 쉽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첫째 항, 둘째 항 알려주고 세 개 사이에 이웃한 세 항 사이에 관계식을 줬는데 등차 중항을 의미하는 거죠. 등차 중항. 사실 이걸 이렇게도 변형할 수 있습니다. an을 1로 넘기고 2an 플러스 1에서
an 플러스 1이 두 개 있는 거잖아요. 하나만 절로 넘겨.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 앞에도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사실은 교재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an 플러스 1을 하나만 일로 넘긴 겁니다. 그럼 이게 뭐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의 차이하고 n 플러스 1번째와 그 다항의 차이가 항상 같게 된다는 거니까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하다는 의미가 돼버리는 거죠. 그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가 뭡니까? 여기서 이거 빼보면 알죠. 6입니다. 6. 그래서 공차가 6이에요. 그러면 첫째 항 2고 공차가 6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n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건 되게 쉽죠? 자, 밑에 예제 해보시고 유제 해보시고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4번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 A의 제8항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보고 이 점화식을 딱 보니까 뭐야, 다음번 항은 이전 항에다가 2분의 1을 한 거니까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다 라는 걸 금방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비수열은 어떻게 돼요? 첫째 항에다가 공비 요거에 n-1번을 곱해주면 되죠. n번째 항은 이제 8항을 구하라 했으니까 a8은 뭐야? 3 곱하기 2분의 1에 여기 n 대신 8 들어가면 7승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쓰면 됩니다. 이거 뭐 더 계산 안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역시 요게 뭐야? 등비중항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죠? 이것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변형할 수 있어요? an 플러스 1번째 항을 양변에 한 번씩만 나눠주고 an을 또 한 번 나눠주고 그러면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겠죠. 되십니까? an 플러스 2, an 플러스 1.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자, an이 있고 an 플러스 1이 있고 an 플러스 2가 있다고 할 때 요거와 요거 사이에 b, 여기서 이거 나눈 거랑 여기서 이거 나눈 거랑 b가 항상 일정하다. 그럼 이게 꼭 이 세 개의 항뿐만이 아니라 연속한 세 개의 항은 다 되는 거죠. 1, 2, 3이든 2, 3, 4든 뭐 10, 11, 12번째 항이든 다 이런 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뭐야? 이웃한 두 항 사이 비가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우리가 첫째 항은 나와 있어요. 공비는 얼마죠? 여기서 이거 나눠보면 합니다. 즉 여기다 뭘 곱하면 얘가 되냐? 이제 그렇게 생각해보다 되죠. 그럼 3이 되죠. 3. 그래서 공비가 3이야. 그러면 첫째 항이 3분의 1이고 공비가 3.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한번 이렇게 나눠져서 3의 n-2승이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뭐 굳이 뭐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면 a8은 뭐냐 하면 여기에 이제 n 대신에 8 들어가니까 3의 6승이 되겠죠. 그죠? 3의 6승이다. 이것도 이렇게만 적으면 되지 이걸 뭐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밑에 유제 한 문제 해보고 5번으로 가겠습니다.